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점차 흐려져서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1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대구 8.7, 구미 안동 8.5, 포항이 1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구미 18도, 안동이 21도, 포항이 2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대구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됐습니다. 여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지역 현안에 잘 공조하는지가 대구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는 6월에 입지가 결정되는 남북권 신공항 문제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과 부산 출신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을 비판하면서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치단체 장의 합의는 존중돼야 되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한쪽은 뛰고 한쪽은 발을 묶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우선 그 역할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겸 당선인이 신공항 문제로 존재감을 드러내자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과 힘을 합쳐 신공항 밀양 유치에 적극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발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을 인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야 무소속 등 정치 세력이 다양해지면서 대구의 주요 현안에 정치 세력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조가 잘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분열과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대구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국면 지역 현안의 기획에서부터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여러 가지 파편화된 힘을 이렇게 모으는 역할. 지역 정치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 틀을 구축을 하고 우선 과제를 정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같이 실천하겠다는 메시지와 약속을 분명히 주는 그런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 독점에서 탈피한 대구 정치권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남북권 신공항 문제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사람들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무소속 당선된 유승민, 주호영 의원의 복당도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원들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배제 사유로 거론됐던 당헌 당규 위반도 국민이 선택에 당선된 만큼 복당의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복당은 없다던 강경 자세에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건데 과반 의석은커녕 원내 일당마저 내주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로 당선돼 4선에 오른 유승민, 주호영 두 의원의 복당도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유 의원 측은 복당 원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동반 탈당한 당원들의 입당 원서를 받고 있는데 곧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안에도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몸담아왔던 이 보수의 이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그 길로 매진하는 것만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어떤 국민들의 민심에 제가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의원도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대구의 새누리당 의석은 8석에서 10석으로 늘게 될 전망입니다.
중앙위나 비대위의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려고 해요. 들어가서 사선 의원에 걸맞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당장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아직 더 우리 의원들이 모여보고 좀 논의가 더 이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구에서 최다선인 유승민, 주호영 2명의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 초선이 많은 지역 여권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중앙당에서도 대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번 주는 제52회 도서관 주간이기도 한데요. 요즘 독서가 많이 줄어들면서 도서관들이 지하철역 같은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역사 한켠에 책 500여 권을 갖춘 문고가 설치됐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들러 책을 고르고 빌려가기도 합니다. 근처에 직장이 있는데 잠깐 오늘 처음 발견했는데 잠깐 책을 보고 또 다시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책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도서관도 잘 못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하철역에 있다 보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1, 2호선이 만나는 반월당역에는 무인 예약 대출 반납기가 설치돼 있어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역사 안에서 책을 찾고 반납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까지 가려면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데 좀 편하게 좀 짧은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행복 문구가 대구 세계 지하철역에 마련됐습니다. 인기가 좋은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을 구성해 책 읽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책을 생활화할 수도 있고 또 문화생활도 시민들이 좀 원활하게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 전자기기의 확산으로 종이책 읽기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도서관이 시민들 곁으로 직접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경상북도가 키낮은 사과라는 사과 생산 시스템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중반 국내 사과의 70%를 생산하던 경북의 사과 농가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출과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사과 농사 포기가 잇따랐습니다. 그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과 농사도 끝이겠구나,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사과 농사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경북 사과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저비용 고효율의 사과 재배 혁신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도 묘목도 없었고 오직 바뀌어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습니다. 1996년에 도내 42헥타르의 키낮은 사과원이 처음으로 조성돼 경북 사과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키낮은 사과원은 일반 과수원보다 생산량은 50%, 소득은 2배 늘어난 반면 생산비는 절반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50% 이상이 우리나라 사과주 면적의 이상이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상북도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 20주년을 맞아 공로자 포상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과를 통해서 농촌 경쟁력의 소득에 한번 혁신을 일으켰다. 이래서 20년의 세월을 점검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오늘 귀한 날입니다. 키낮은 사과로 위기를 한번 극복한 경북 사과 산업은 이제 기후변화와 수익 개방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유통 소비 전략과 가공품 생산,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대구 지역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대구 백화점 앞 광장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이 헌화 분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분향소 운영과 함께 동성로 일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진실 규명과 조속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 추구에 더 중요시하고 반칙과 부패에 익숙했던 총체적 부실의 결과였다며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소방안전본부는 일본 지진이 일어난 뒤 대구와 포항, 구미, 안동 등 경북 지역에서도 창문이나 실내 등이 흔들리는 등 진동이 감지됐다는 6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일본 지진의 여파로 남부지방에도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2016 청도 소싸움 축제가 내일까지 청도 소싸움 돔 경기장에서 계속됩니다. 어제까지 싸움소 96마리가 격돌을 벌인 데 이어 오늘과 내일은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싸움 갬블 경기가 펼쳐집니다. 한편 축제 기간 중에는 청도 천변에서 제10회 청도 유등축제가 열려 만여 개의 유등이 청도천을 밝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 방송 시간이 토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로 변경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시사톡톡은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출연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토론합니다. 패널들은 이번 20대 총선 결과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정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며 대구 지역에서도 역동적인 정치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철을 맞은 도다리와 주꾸미 등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달 말까지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도다리와 꽃게, 주꾸미, 바지락, 대게, 멸치 등으로 생산부터 유통, 판매 단계까지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해 폐기하고 해당 수산물의 양식장 등 생산 단계 출하와 유통도 제한할 방침입니다.